미국 국가부도 위험, 부채 한도 4경 2201조 도달. 자, 일단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디폴트 하면 네. 800만 실업의 시가총액 사라져. 네. 이 디폴트가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부도, 채무 불이행 이렇게 돈을 못 갚는다고 이제 미안합니다. 저 이제 돈 못 갚습니다. 네. 파산을 하는 거죠. 파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국가부도라고 하면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이거랑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럼? 아,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라요? 사실은 이제 구제금 요청은 우리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가 안 갚는다고 한 게 아니고 갚을게. 우리는 이제 갚을 의지가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사실 디폴트는 그런 거랑도 좀 다른 거죠. 디폴트는 이제 원래 우리가 게임하다가 초기화 시킬 때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잖아요. 야, 우리 옛날에 빌렸던 거 있잖아. 초기화하자. 그래서 디폴트를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언론들이 많이 번역을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는 회생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그쵸.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배를 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 불이행을 아예 그냥 확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나라 망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네. 뭡니까 이거? 하원 의장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이거 뭐야? 빚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부채 한도는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정부가 돈을 자꾸 쓰려고 해? 아니면 안 쓰려고 해? 정부는 돈을 하죠. 쓰려고 왜냐하면 하지. 자기가 집권해서 뭔가 공약을 실천해야지 또 제 지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응?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렇죠. 예산안 심사를 하죠. 그러면 야 지난달에 마라탕 25,000원 먹었으니까 이번 달엔 얼마 먹을지 갖고 와봐. 내가 한번 볼게. 이제 2024년 예산안을 올리죠. 예, 예산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그거 집행하는 건데 그렇죠. 이 부채 한도는 뭐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돈으로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만 좀 빌려라 하면서 의회에서 태클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한도예요. 한도. 부채 한도. 근데 그 전에 방금 국채란 말이 나와가지고 네. 국채는 거는 뭡니까? 국가가 발행한 빚에 대한 차용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내는 거죠. 네. 나라가 빚을 내고 미국이 좀 돈을 빌립시다. 5만 원만 줘봐. 5만 원? 줘봐. 나 못 믿어? 나 없어. 미국이. I'm America. 그래서 줄게. 5만 원 줬어. 5만 원 줘. 자, 여기 5만 원 써 있거든. 이거 뭐 종이 쪼가리 아니야, 하나 여기 이자 1% 준다고 써 있잖아. 오케이. 자, 이거 가져가. 오케이. 이게 뭡니까? 이게 국채 발행이에요. 이게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많이 다시 발행됐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고. 네. 근데 그 국채를 발행하는 게 무제한 빌릴 수는 없잖아요. 무제한 빌릴 수 그래서 없고. 그 채권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의회에서도 이걸 견제하는 거죠. 야, 니네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쓰면 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빌리도록 한도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지 말자라고 이제 의회가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누가 들으면 참 미국 참 아껴 쓰네, 참 근검 절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 쉬운데 네. 미국의 부채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일단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우선은. 네. 그 당시에 이제 국채가 대중에 발행된 국채가 전체 GDP가 얼만큼 정도 됐는지를 이제 비율을 분석한 건데, 그러니까 시빌워 때 이만큼 이제 올라갔어. 이것도 많다고 전쟁 했잖아요. 비용을 네.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 대전.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대공황이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보다 지금 연방 부채가 지금 거의 전쟁 수준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요 정도 온 거죠, 지금. 네. 거의 2차 대전 때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돈 쓸 때가 많다는 건데. 지금 2010년하고 11년 어간의 부채가 늘어난 건 이제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완만하게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2020년 정도에 계속 올라간 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의회랑 대통령이 사이가 좋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바이든이 됐어, 내가. 네,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그래프 보면은 검은색 선을 보면은 이게 부채 한도예요. 데트 실링이야. 그러니까 이게 천장이야. 천장을 막아놓은 거지. 이걸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통의 한도를 딱 정해놓은 마통 거지. 한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죠. 근데 넘을만 하면 한도를 올려주고. 넘칠 때는 오케이 올려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지금. 올리다가 지금 2020년
어간에 보면 어떻게 이 돼요? 코로나 때죠. 네, 이미 한도를 넘긴 거예요. 봐봐, 얘는 보면은 요만큼씩 올랐죠. 네. 근데 얘는 어때? 훨씬 더 길게 여기 한도 보십시오 여기. 네, 천장을 뚫은 거예요. 지금. 천장 뚫었어 2021년에 지금. 네. 이렇게 한도가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마통 한도를 정해줬는데 그 마통 한도를 넘어섰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빨리 마통 한도를 거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 파란색이 민주당 아니겠어요 미국도? 네. 정권이 이렇게 교체를 겪으면서 이제 오바마 때,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때, 바이든 때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의회랑도 이 쿵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네. 그래서 바이든 때는 이제 파랑이었잖아. 네. 같은 편. 같은 편. 예. 이때까지 같은 편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중간 선거 뒤집힌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제 협상이 어려운 거죠. 네, 협상이 어렵고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1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1차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이 부채 한도를 정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왜? 예전에는 1년 단위로 야 요만큼만 써? 하고 그냥 예산안을 그때그때 통과시켰단 말이야. 아니, 보통은 그 안에서 써야죠. 근데 보통은. 전쟁이 나니까 뭐야? 야 지금 너한테 허락받을 시간이 없어. 야 한도 일단 정해줘. 선 조치 후 보고. 그렇지. 한도만 정해주면 내가 그 안에서 맘대로 내가 쓸 테니까. 빚을 내든 뭐든 할 테니까 한도만 실링만 정해줘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부채 한도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까지 문제 없다가 한도를 너무 빨리 많이 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지금 온 겁니다. 저렇게 실링이 자꾸 툭툭툭 올라가서 급기야 부채 한도가 여기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야 이러다가 이거 미국이 진짜 빚 못 갚고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미국의 파산에 대해서 디폴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 미국이 그럼 진짜 디폴트로 갈 거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가 많은 만큼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선심은 저쪽에서 다 내고, 그렇죠. 바이든이 모두 보조금 주고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각 가정마다 막 그렇죠. 보조금도 주고 생생은 누가 내? 바이든이 지금 내고 있잖아. 근데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이걸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죠. 어떻게 마지막에 미국을 위한 결정이다 하면서 공화당이 협상을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근데 이제 공화당은 자기들의 유리한 예산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적 협상인 거고 이제 그런 딜을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디폴트가 실제로 날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생각하는 없어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의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주고 막 돈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공화당이 어이 형씨 그 씀씀이 좀 단속 좀 하시오. 그래야지 한도 올려드려. 네. 그럼 사실 그런 거 줄이고, 네. 그럼 그런 걸 줄이면 당연히 기존의 시장 질서가 바뀌고,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때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게,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여. TGA라고 하는 겁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인데 트레저리 일단 미국 재무부를 말하는 재무부를 거죠. 얘기하는 거죠. 트레저리까지는. 네. 뒤에 이게 뭡니까? 제너럴 어카운트 밸런스니까 제너럴 어카운트는 일반 이제 계좌예요. 일반 회계. 일반 계좌. 주거래 통장. 그 미국 재무부의 주거래은행 계좌 잔고. 여기서 다 나가는 거야. 지금 연방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게 제너럴 어카운트에 다 나가는 건데 밸런스는 뭐냐면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쭉 보면 2018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2020년에 이 보조금이 확 늘면서 이게 쭉 올라갑니다. 잔고가. 갈 곳 잃은 돈들이 이제 국가 통장으로 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을 확 증액해 주니까 재무부야 니네 위기 막아. 그럼 어떻게 해? 실탄이 두둑해야 되잖아. 월급 1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네. 이 상황이네 지금. 쭉 올라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재정 지출을 쭉 한 거야. 2021년.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2023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짠. 네,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2022년 7월부터 본 거야. 근데 계속해서 이 밸런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급 통장의 바닥이 드러나. 지금 오늘 제목에 디폴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TGA 계좌의 잔액이 0이 되면 디폴트인 거야.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면 고객님 대출금 10억 원이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잔고를 다시 늘려줄 수 있는 거죠. 잔고를 다시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GA의 잔액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침이 심한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꼬꾸라지고 있다. 그래서 0으로 딱 떨어지는 그날 X 데이트라고 얘기합니다. X 데이트. 네. 그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멈춰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한도를 증액을 못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그렇죠. 거고 이 X 데이트의 시점이 이제 6월 중순 정도가 될 거다. 6월 중순.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형님 얼굴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바이든 정부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든이 지금 이게 외통수에 빠졌어요. 네. 바이든의 외통수 얘기를 좀 잠깐 네. 하고 가야 되는데 왜 바이든이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자, 이제 바이든이 누구를 비판하면서 당선됐습니까? 트럼프를 비판을 다. 트럼프 한 게 뭐예요? 뭐든지 다 돈으로. 야, 주한미군 주둔비 내놔. 돈 내놔야지 우리가 방위도 해줘. 다 이런 식으로 돈 받으니까 바이든은 우리의 이런 얼라이언스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네.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build back better,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세상으로 재건하겠다 이러면서 President Biden's plan to rebuild the middle class. 그러니까 중산층 부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플랜이다. 이건데 이게 BBB 법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얼마였죠, 따지면 그때 돈이? 5천조 원이었어요. 5천조를 뿌리는 정책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재정 정책을 핀다는 건데 이걸 아까 얘기했던 TGA에서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어줘야 돼. 돈을.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빚을 내서 부어줬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누가 허락해줘? 의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제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물가가 막 치솟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당선될 때 BBB를 하겠습니다 소리는 큰 소리 쳤어. 근데 전쟁이 나니까 기름값이 뛰니까 바이든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엄청 깎아가지고 1,200조만 하기로 했어. 1,200조. 1200조를 깎으면서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바로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는 재정지출 법안의 이름을 IRA라고 바꾸면서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뭐 세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이 돈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한번 뒤었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공화당이 또 의회까지 넘어가니까 바이든이 야 이러다가 이거 대선도 넘어가겠네. 그런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네.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또 편성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뭐 하지만 사실상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고 그렇죠. 특히 이제 신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사실 이제 미국 정부의 지금 논리예요. 그런데 이걸 허락을 지금 안 해주고 안 있다는 해준 거고. 거죠. 처음에는 아유 쟤네들 또 정치인들 또 쇼한다. 네.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네. 1차 협상 결렬, 2차 협상 결렬 되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는 야 혹시 모르니까 주식에 돈 좀 빼놔야 되겠다. 야, 조심해야겠다. 그런 조짐이 나왔던 거죠. 만약에 그런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거. 자, 이건 뭐냐면은 Estimated Economic Effects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 브링크맨십은 뭐냐면은 이건 엄포만 넣는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많이 하죠. 이게 보통. 이제 벼랑 끝 엄포만 전술. 넣는 거야. 야, 이러다가 니네 디폴트 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자리가 0.2%. 이미 요건 나온 거지. 지금.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이 단계야. 나왔어. 이 2단계까지 왔어. 네. 그다음에 이제 GDP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부족까지 디폴트 그렇죠. 아주 단기간의 디폴트만 와도 저 정도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디폴트가 아주 심화되면 마이너스 8.3% 그렇지. 이제 GDP도 6%. 옐런이 말한 게 이 시나리오인 거죠. 맞습니다. 옐런이 만약에 여러분 공화당이 말 안 들어서 이러면 우리 이렇게 돼요라고. 질질 끌리듯이 디폴트가 갔을 경우. 근데 공화당이 이렇게 어떤 거론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이너스는 났다는 거잖아요. 소폭일지라도 네, 그만큼 맞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습니다. 큰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디폴트가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800만 실업의 시총 45%가 사라진다. 근데 문제는 그럼 디폴트 안 나면 괜찮냐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각다군이 오가기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 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고. 미국이 저러고 있으면 밖에서 볼 때 뭐래? 전반적인 사람이 좀 신뢰가 떨어지지.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미국 경제가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쟤네가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실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그러면 신인도는 기분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러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에 다 반영이 되죠. 다 이 국채 금리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국채를 조달하려면 금리를 더 줘야지 사실 국채를 그렇죠. 반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도 동반 상승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영향을 잘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계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돼? 부동산 주식이 그렇죠. 폭락합니다. 우리 부동산 PF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다 돈 빌려 사던 건데 거예요. 다 망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한테 돈 빌려준 나라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미국의 어떤 국채를 보유한 국가가 물론 일본하고 중국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라고 보면 돼요. 자산을 쌓아놓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국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협상은 되겠죠? 협상은 됩니다. 될 겁니다. 될 텐데 네. 남은 과제를 좀 봐야 될 텐데 바이든이 한 소리 했어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디폴트 없을 거다. 협상 타결할 거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고. 약간 화가 나. 응. 아니 이럴 거면 왜 겁을 줘? 막 옐런이 막 무슨 나라 작살날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제 비판 여론도 나오고 하니까 여야가 어쨌든 합의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리만 브러스 파산 때 이제 주가 등락인데, 야 리만 브러스 어디 은행이야? 미국 은행이잖아. 근데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